안녕하세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시즌 6 김민경의 책다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더 많은 연결을 하지만 비대면이지요. 단숨에 모든 결제 시스템과 근무 방식을 바꿔놓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즐길 거리 필요하시잖아요. 재밌는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책 제목은 피부는 인생이다 입니다. 이 책은 피부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책이고요. 위생과 미용에 관한 단순히 피부의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피부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파헤쳐보는 책입니다. 마치 피부 백과사전처럼요. 피부를 단 한 권으로 끝낸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책이어서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음악 한 곡 들려드리고 책 내용 들어갈게요. 배치기의 눈물 샤워입니다. 지지리도 궁상이지 애써 짓는 미소조차 이리 울상인지 글썽 있는 두 눈에 맺힌 내 처량한 모습 이리 불쌍한지 자꾸 멍해져 목적부터 울컥거리는 게 툭 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내가 나를 알기에 널 잡지 못했던 후회 속에 질질 짜는 못난 너 왜 난 너에게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한탄 속에요 왜 난 떠나가는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던 자책 속에요 마지막엔 알아야 했어 너의 이기적인 가슴은 다른 설레임을 뻔한 걸 우는 와중에도 밥은 넘기는 거 보니 그래도 계속 살고 싶긴 한가 보네 그때 눈에 보였죠 넘실거리는 슬픈 내 눈물이 아직 가슴에 차고 남아 한없이 두 볼에 흐르고 있죠 아무 일 없는 듯 웃고 싶어요 날 감싸는 추억이 또 날 붙잡죠 이 눈물이 그대의 두 눈에도 흐르고 있을까요 처음엔 한 방울 한 방울 그러다 왈칵 쏟아지며 한참을 쥐뿔도 뭐 없는 내 꼴을 알기에 한숨도 갖지 못해 한탄을 아직도 남은 내 존재를 억지로 떨궈내 내 속에 타는데 냉정히 날 두고 떠나갈 만큼 나 형편없는 남자였나 기다려달란 말도 지친다 기약 없는 말 더는 널 묶어둘 자신도 보면 난 핑계도 댈 수가 없어서 더 감추지 못한 채 모자란 모습만 내게 보이고 마는데 지지리도 못나고 꼬치란 내 모습 눈물로 시선에 보낸다 그때 눈에 보였죠 넘실거리는 슬픈 내 눈물이 아직 가슴에 차고 남아 한없이 두 볼에 흐르고 있죠 꾸준 눈물만을 이는 날아줘 내 품이 아닌 곳에 이제 날아줘 후회와 지나간 날들의 기억 속에 갇혀 가슴 아프나 해 청승 맞게 불 꺼놓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놓고 베개 위에 얼굴 엎어놓고 샤워해 샤워 눈물 샤워 청승 맞게 불 꺼놓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놓고 베개 위에 얼굴 엎어놓고 샤워해 샤워 눈물 샤워 그때 눈에 보였죠 넘실거리는 슬픈 내 눈물이 아직 가슴에 차고 남아 한없이 두 볼에 흐르고 있죠 네, 이 책을 한 줄로 말해봐 하면 저는 피부는 내 역사다. 내 역사를 가꾸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 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책 자랑을 좀 할게요.
이 책은 영국 왕립학회 선정 2019년 올해 과학도서 최종 결선작에 오른 작품입니다. 이 영국 왕립학회가 어떤 곳이냐면요. 유럽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자연과학 학회라고 합니다. 영국 왕실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을 배출한 곳인데요. 찰스 다윈이나 아이작 뉴튼, 여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저자 몬티 라이먼 박사는 옥스포드 대학교, 버밍엄 대학교,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공부를 했고요. 학부생 시절에는 학생 대표를 지내고 영국에서 피부과 수련의 과정을 마쳤어요. 피부는 인생이다 이 책은 그의 첫 번째 저서인데요. 2019년 영국에서 출간되어 BBC 라디오 4, Sunday Times를 비롯한 주요 영국 언론에서 꼭 읽어야 할 책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처에서도 극찬을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먹는 음식이 과연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무엇인지, 햇빛에 얼마나 노출되어야 과하다고 할 수 있는지 같은 피부로 인한 수많은 의문을 풀어가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앞으로 이 책 때문에 피부에 관한 과대 광고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부는 신체 내부의 장기와 정신과 마음과 피부가 감싸고 있으면서 경계를 만들고 있어요. 피부는 이런 접점으로서 사람들 간의 관계, 소통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감정과 의견의 망토에 둘러싸인 멋진 수수께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피부는 정말 놀라운 기관이다. 인체의 가장 바깥쪽에 자리하면서 우리를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바깥 세상과 연결한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사실 피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나요? 이제 슬슬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는데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야식을 먹으면 피부가 햇볕에 더 많이 탄다고 하네요. 이게 왜일까요? 피부에는 피부세포 24시간 단위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야식을 먹으면 피부에 있는 시계가 그때가 저녁 시간이라고 인식하여 아침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활성화되어야 하는 유전자의 발현 시점이 늦춰지면서 피부가 많이 탄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저도 이 내용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요. 그 이외에 머리카락과 통증과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붉은 사람은 통증에 또 강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인체에서 피부가 몇 킬로 정도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피부에는 무려 9kg이나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음악 들으실게요. 비스티의 비가 오는 날엔. 조용히 비가 내리면 여전히 그대로 오늘도 어김없이 난 벗어나지 못하네 너의 생각 안에서 이제 끝이라는 걸 알지만 미련이란 걸 알지만 이제 아닐 걸 알지만 그까지 자존심에 널 잡지 못했던 내가 조금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비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것 같아. 뭐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다만 네가 가진 시간이 좀 날카롭고 네가 참 좋아했었던 이런 날이면 아직 너무 생생한 기억을 꺼내놓고 추억이 다 덮쳐 입으로 말을 들여놔. 벗어나려고 발버둥 뒤쳐치잖아. 너를 다 지워냈지만 모두 다 비워냈지만 또 다시 비가 내리면 힘들게 숨겨놨던 너의 모든 기억들이 다시 돌아와 널 찾나봐.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너에게로 돌아갈 길은 없지만 지금 행복한 너를 보며 난 그래도 웃어볼게. 널 잡을 수 있었던 힘이 내겐 없었으니까.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어차피 끝나버린 걸 이제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이 책은 그 건강과 피부에 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너무나 많으니 제가 키워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그중에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덧붙여서 드려볼까 합니다. 피부와 면역과의 관계, 뇌와 피부, 피부 이식에 관한 이야기, 기본적인 피부 질환, 각종 희귀 질환, 피부 질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 내용 중에 희귀 질환이 그렇게 알지 못하는 피부 질환을 많이 갖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좀 찾았는데요. 여드름, 모낭충, 머릿니에 대한 이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여드름에 관한 내용이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여드름 하면 우리는 그냥 청춘의 심볼이야. 그건 이따가 없어져 라고 하는데 이 책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과 영국에서 여드름이 있는 5사람 중 1사람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드름 자체가 자신감과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호르몬 작용인데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정신적, 심리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드름은 위생이 아니라 심리적인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드름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찾아냈어요, 제가.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이 아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 잠깐만 좀 읽어드릴게요. 미끄덩한 몸으로 소리를 빽빽 질러대는 신생아로 세상과 처음 만나는 순간 우리 피부는 대체로 미생물들이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텅 빈 캔버스와 같은 엄마의 질이나 제왕절개가 실시된 수술 부위에 서식하던 미생물을 그리고 병원 환경에 존재하던 미생물 중에 일부가 즉시 신생아의 피부 표면을 새로운 집으로 삼아버린대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온몸에 엄마의 질의 미생물이 아기에겐 첫 번째 면역이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 신생아들은 피부에 면역을 감싸고 태어나는 신비로움을 그동안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을 목욕을 시켜버렸어요. 아기의 면역을 그 신비함을 애써 씻어버렸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출산 문화 좀 독특하잖아요. 태교와 산후조리 문화가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덴마크에서도 24시간 동안 씻지 않는 이 방법에 대해서 산모들한테 90%를 출산 전에 묻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양에서 먼저 했었던 출산 문화를 이제는 서양 문화가 받아들이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움은 너무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서양 의학이 언제나 옳다라는 시선은 서서히 무너지는 듯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요. 잠과 피부가 연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죠? 콜라겐도 굉장히 많이 피부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자외선과 피부, 점, 주근깨, 검버섯 역시 자외선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여기 이 책은 선크림을 굉장히 잘 발라야 되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햇볕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동기에 급심한 일광 화상을 입으면 그 후 흑색종 발생할 가능성이 5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자외선은 피부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외출하실 때는 선크림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몽고반점 이런 부분에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요거 궁금하신 분 책들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음악 태양의 눈, 코, 입 들려드릴게요.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사랑했지만 내가 부족했었나 봐 혹시 우연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널 볼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해져 네 모든 게 갈수록 희미해져 사진 속에 너는 왜 해맑게 웃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별을 모른 채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둬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넌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나를 바라보던 너의 까만 눈 향기로운 숨을 담은 너의 코 사랑해 내게 속삭이던 그 입술을 나 너의
추억이라 부를게. 태양은 언제나 노래를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그 피부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심리와 정신 건강을 다루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피부가 이런 역할을 했나? 우리한테 있어서 피부가 이렇게 중요했었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부분인데요. 피부와 쾌락 그리고 고통이라는 부분도 다뤄지고 있고요. 무통각증의 현실과 의미를 다루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기분 좋은 느낌은 금방 사라지는데 고통은 오래 남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가려움의 심리학에서도 다뤄지고 있고요. 가려움은 공감하지만 통증은 공감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접촉과 포옹이 주는 효과, 피부 접촉과 양육, 이렇게 내용을 방대한 내용을 제가 짧은 시간 안에 키워드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 책과 내 삶을 연결해 본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피부에 관한 여러 가지 상식들을 TV나 인터넷에서 접하고는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과 가르쳐주지 않는 가설이나 이야기, 혹은 어떤 광고 문구 속에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 책의 내용과 연결해서 내가 이 광고는 나한테 맞는다. 이 광고는 허위 광고다. 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피부가 나의 역사를 만드니까요. 네 번째 음악 들려드릴게요. 손승연의 Sad.
이런 분들께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피부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새 남성들에게도 피부 관리는 흔한 일이 되었죠. 피부는 내 삶의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피부가 자기 인생처럼 비춰진다면 당신은 어떤 인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피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피부는 이제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피부에 대한 낱개 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피부에 관한 통찰을 바꿔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실천할 것 4가지를 찾아봤는데요. 프랑스 정신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는 곧 피부다. 그래서 자아를 형성하는 피부를 위해 피부를 중심으로 둔 관점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을 알아가기. 선크림 꼭 바르기. 물티슈 사용 줄이기. 비타민 D 먹기. 여러분은 피부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하시겠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김민경, 연출 김미현,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책다방을 진행하는 김민경은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기록하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